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공단 재무회계에 지원하게 된 홍수민입니다. 저는 밝은 성격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율동아리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청의 자세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처음 입사하게 된다면 하게 되는 고객 응대 업무에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민 씨,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취업 준비 하시면서 왜 우리 공단을 선택하신 건지 지원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봉사를 하면은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셨는데 이게 10개를 모으면 선생님이 직접 엽서를 사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계기로 이제 봉사를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게 저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1학년 때는 되게 막연하게 공기업 같은 데는 공익을 추구하니까 공기업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고2 들어서 공기업에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가 수명이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연금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람들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봉사를 하셨어요? 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창고 정리나 그 다른 우유 배달 우유를 반에 나르는 걸로 시작을 학교 했는데 내에서? 네. 네네. 그걸로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요양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에서 봉사를 하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봉사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는 건지. 개인적으로 1365에서 찾아가지고 시간 맞춰서 했습니다. 요양원 봉사는 왜 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 사람들이 젊었을 때 중요성이 빛에 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먼저 요양원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 어르신들 상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처음에 저희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르신이랑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요양원에서 이제 어르신 입장에서는 제가 손녀 같아서 이렇게 계속 막 칭찬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는데 제가 가끔 이제 사투리 같은 거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말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회계금융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일 본인이 재밌었던 과목 하나랑 제일 어려웠던 과목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회계다 보니까는 그래도 회계가 제일 적성에 맞았는데 회계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거를 재무상태표를 한번 써봤는데 배웠을 때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게 좀 재밌는 과목이면서도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 이게 절대평가라서 A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배운 거는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가 이제 영 하나만 달라져도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개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쭤볼 거는 전산회계 2급이라는 자격증을 2017년도에 취득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격증은 취득 안 하셨나요? 취득을 안 했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ITQ를 땄었는데 ITQ는 아무래도 이 칸에 적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전산회계 1급을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네.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계속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종 합격이 못해서 네. 그래서 못 땄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전날에 이제 밤새고 거기를 가서 피곤하다 보니까 개정 과목을 메인 매출 전표에 불공제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헷갈려서 불공 때문에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종까지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었어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어요? 2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수민 씨가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을 할 때 네. 그 전날에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시면 우리는 홍수민 씨를 뽑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한 번 밤을 새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2번 떨어지셨다면서요? 2번에 있지만 2번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3번 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어도 되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4대 보험 네. 혹시 뭐뭐 있는지 아실까요?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랑 네. 국민연금이랑 네. 실업 그 근로 실업급 오케이, 대략 아는 것 같고요. 그거랑 그냥 국민 건강보험. 맞습니다.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 명칭만 정확하게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내용은 다 습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회계 과목 중에서 네. 회계 과목 중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쭉 듣다가 네. 공부들 많이 했을 텐데 회계 과목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요? 키워드 한 10개만 지금 쫙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는 원가, 원가랑 계정 과목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네. 정률법랑 정렬법, 그리고 감가상각비랑 네. 배손상각비랑 네. 그리고 정액법, 네. 재무상태비 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차변 대변 차대변. 그리고 오케이, 됐어요. 네, 네. 많이 되셨어요. 네, 많이 되셨고요. 본인이 소개할 때 회계 직무에 난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수학에 원래는 좀 잘 맞는데 원래 회계가 이과 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를 관련된 과목이라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차변 대변을 처음에 배웠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먼저 습득을 했어요. 되게 먼저 빨리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저는 회계와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 다른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내가 빨리 이해되더라. 네. 네. 그건 사실이네요. 센스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3만 빼기 3만 마이너스 0은 3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어려운 제가 나중에 건데. 말씀드릴게요. 이 회계 같은 업무가 사실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평소에 부담감이나 어떤 긴장감이나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좀 풀어져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초콜릿이랑 초코우유 같은 거 달달한 거를 먹고 푸는 스타일입니다.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제 친구들과 대인 관계에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대인 관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대인 관계에서? 이제 친구랑 이제 의견이 안 맞을 때나 아니면 친구가 좀 자기 기분을 중요시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의 성격이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친구하고도 잘 지내나요? 아니면은 초반에는 솔직히 안 맞아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변의 친구가 약간 감정적으로 그거 나는 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이제 우리 수민 씨한테 어필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좀 설득이나 설명을 좀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연금이 강제로 들어야 되는 보험인 이유가 저희가 아무래도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 일은 솔직히 앞을 모르는 일인데 국민연금은 보험 같은 거잖아요. 앞으로 노후 생활을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다양하게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니까 친구가 이제 안정성도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하면서 설득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사적으로 보험을 들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다가 버는 그 수입의 비율을 내가 내야 되냐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사적인 기업은 아무래도 솔직히 삼성도 공안 썼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듯이 기업의 앞날은 모르는 건데
국가가 사기업보다는 더 안정적이잖아요. 국가가 전쟁이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어서 네, 국가가 담당하는 국민연금에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민 씨, 네. 살면서 수민 씨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친구랑 다퉜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한 친구, 무리지어서? 네. 여러 명이서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한 친구가 저에 대한 뒷담화를 이제 저를 제외한 친구들한테 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랬던 건가 하고서 이제 되게 제가 약간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잘못을 계속 되짚고 곱씹고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 그럼 그 친구는 뒷담화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눈치가 조금 없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정말 약간 오묘하게 티를 내면 제가 그렇게 잘 눈치를 못 채는데 네. 친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랑은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가 그렇게 기분이 상할 것이었다면은 나는 그런 걸 잘 눈치를 못 채지만 채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너도 내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민 씨가 직장 생활할 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눈치거든요. 내가 상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상사한테 이렇게 막 했어요. 상사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닌데, 근데 수민 씨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그걸 또 고지고대로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수민 씨는 눈치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또 되게 많겠네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 싸운 친구를 비롯해서 여러 친구들한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분을 되게 오묘하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눈치를 채워보겠다 하고 기르는 연습을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잃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람의 표정이랑 말투나 행동 같은 거를 보고 분위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홍수민 씨는 지금 제 면접관인 제가 홍수민 씨를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호감이 없는 것 같아요? 눈치로 봤을 때. 호감이 살짝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민 씨 꼼꼼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덜렁대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은 되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별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은 한 번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시험 같은 지필평가는 시험. 제가 시간이 남는다면 한 2번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친구들이랑 혹시 말싸움 해본 적 있나요? 네, 말싸움하면 이기는 편이세요? 지는 편이세요? 저 이기는 편입니다. 이기는 편입니까? 네. 좋아요. 국민연금 제도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출산 관련된 거였는데 네네.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지면 낳으면은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병역 역시 분봉을 이행한다면 6개월 정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실업 그것도 보험료를 이제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희망을 받고 최대 12개월 정도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 줄 것이며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으며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우선 일정의 보험료를 걷어서 나중에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쳐서 뭐 일을 상실하게 됐다거나 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데 그 연금 중에는
장기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는 장애연금도 있고 그리고 노령이 돼서 일을 못하는 노령연금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몇 살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 말고. 그러면은 60살? 네. 네네. 60도 아니고 60살.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민 씨는 여기 전북이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을 한번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시죠? 네. 집에서 아마 좀 멀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먼 거리를 다녀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여행 빼고? 제가 혼자서요? 네, 혼자서. 저는 혼자서는 먼 거리를 가본 적 그렇죠. 지금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죠? 네. 만약에 우리 수민 씨를 저희가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하는데 수민 씨가 계신 곳과는 먼 곳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원치 않았던 곳에 배정한다면 그러면 근무가 가능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친척들이 네. 되게 다양하신 곳에 사시니까 친척분 그 지역에 계시는 친척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거기 근처로 구하던지 아니면 같이 사는 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친척 집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되게 자주적인 사람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어떤 사례 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율동아리 하랑이라는 곳에서 기장을 맡았는데 네. 아무래도 기장이라는 것이 다른 부원들보다 먼저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같은 걸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들한테 먼저 부원들한테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은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부원들이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재상인 열정, 책임과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율동아리 기장 등을 통해서 제가 맡겨진 일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찾는 인재상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민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진짜 엄청 떨려서 제가 준비한 것도 자꾸 까먹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많이 긴장 안 돼 보였거든요. 많이 떠셨어요? 네, 엄청 떨렸어요. 엄청이라는 말을 원래 좋아하는구나. 그러는데. 네. 혹시 지금 취업 준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네. 2번 항목에다가 네. 경기도 그걸 썼는데 네.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네. 실패했다가 재도전해서 성공한 게 있으면 쓰라고 하셨는데 음. 저는 재도전을 할 경기도 사업경진대회도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재도전할 기회가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 근데 뭐 재도전한 경험이 있으면 뭐 그 소재도 참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없어서 현재 해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준비 과정을 좀 써주시고요. 왜냐면 이 항목 자체는 열심히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했다는 걸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뭐 시간의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물리적인 조건이고 어떤 뭐 문제의 난이도고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또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이거를 좀 쓰면 좋은데 뒷부분에서 이제 좀 그냥 집중력이 좀 길지 않았는데 향상되었다라는 부분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것만 좀 느꼈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재의 경기도 상업경진대회를 경험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못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경험을 썼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얼마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다시 시도해 볼 텐데 이건 대회는 내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고민하는 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소개서 상에 고깃집 아르바이트 했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부터 내가 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손님들을 대하면서 좀 딱딱하게 대했더니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 주인 아저씨가 너는 왜 그렇게 손님을 받니? 그래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밝은 이미지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변화해서 결국에는 밝은 이미지 뭐 그런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소재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업을 제외하고니까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화하게 된 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된 값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자기소개서는 우리 수민 학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판단하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어떤 결과값이 좀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 이 자료를 쓰신다면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궁금증 해결이 되셨다면 우리 수민 씨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모의 면접을 봤으니까 우리 과외 선생님부터 네. 네, 수민 씨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너무 솔직하지 말자. 네. 면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소개서와 반대로 수민 씨를 보고 판단을 해요. 수민 씨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뭐 적극적인 사람이란 건 알겠는데 약간 톤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진짜 모습을 어디까지는 보여주고 이 부분은 내가 감춰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면접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본인에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수민 씨의 좋은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 라고 해서 너무 솔직해지지 말자. 그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고. 제가 우리 수민 씨가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궁금할까요? 궁금할까요? 아니요. 왜 물어볼까요, 면접관이? 대처 방법? 그렇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너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수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알고 싶어 하는데 대다수의 특히 고등학생들이 진짜 본인이 진짜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해요. 근데 소재도 너무 친구가 나를 뒷담화를 했다. 네, 이거는 면접관이 느끼기에 1차적으로는 얘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뒷담화를 받지? 라는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쭉쭉 가다가 왜 뒷담화를 그러면은 뭐 본인은 받냐라고 했을 때 눈치가 없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물어봤었죠. 학과 공부할 때 실수 많이 해서 떨어졌다라고 했던 부분. 실수 많이 한다, 눈치가 없다, 치명적이에요. 뽑히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소위 아직 어리니까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도를 약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직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연습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오픈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오픈하지 말자라는 그 다음에 출제자가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신다면 머리가 좀 약간 좋으신 분 같으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은 따로 근무할 수 있는가? 아마 가급적이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계신 곳에 있는 어떤 그쪽으로 근무지를 배정해 주실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이 계속 저랑 제가 원했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근무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 좋아요. 근데 그게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넌 자주성을 갖고 있니? 책임감을 갖고 있니? 이런 소재로서 그 답변을 만들어 주시는 게 평가자로 하여금 훨씬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콘텐츠나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보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실제적으로 사용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메모하세요. 아까 답변하는 것 중에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의무 가입 또는 부분적으로 강제성이 있긴 합니다만 글쎄 강제라는 게 조금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향 물어봤잖아요. 꼼꼼한지 덜렁거리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집중하고 꼼꼼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트랜스 바꿔주세요. 메이크업을 해서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용어 정리 필요한 거 알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런 것들은 평소에 내가 그 단어들을 집중해서 습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회계 과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물어봤죠.
공부는 했는데 그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내가 습득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제가 확인하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결과가 똑같아요. 예,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선해야 되는 용어 그거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잘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주눅 들지 않네요. 말싸움 안 진다고 얘기했죠. 우리 정연 쌤이 본인이 느낄 정도로다가 조금 프레스를 이렇게 가하면서 질문했는데도 전혀 당황 안 하죠. 네. 놀라웠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네. 왜 뽑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거든요.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반박을 하더라고. 네, 그런 배짱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건 고등학생 치고는 시선 처리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쫙 둘러보면서 이런 거 칭찬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일단 질문의 의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원 동의는 뭐 필수 질문이니까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면 좋겠다. 그 중에서 왜 국민연금이냐? 노후 설계에 관심 있다. 그런데 노후 설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많이 풀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탄탄하지 않으면 굳이 국민연금을 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을 것 같고요. 요양원 봉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후속 질문이 들어가면 몇 시간을 했는지 주기는 어떻게 됐는지 하면 내가 정말 여기를 노후 설계와 어떤 국민연금 공단에 가기 위한 준비인지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도 조금 중간에 다시 인정을 했듯이 그 부분도 다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회계 재무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단점이 계속 실수한다는 말이 나와요. 긴장하면 실수해요. 빨리 하면 실수해요. 깜빡해요. 이게 계속 뭐 그 시험도 2번 떨어졌어요. 자꾸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실수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서 재무회계 파트의 적임자로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 부분에서 계속 실수할 것 같은데 뽑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 단어를 하지 말고 다른 단점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좋은 면도 있지만 잘하고 싶다는 어떤 동기를 주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계속 이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좀 많이 예민한 편이다라는 것이 좀 좋은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맛있는 것도 좋지만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좀 활동적인 것도 조금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려했던 거 하나는 대인관계를 어려워한다, 갈등 관리를 좀 어려워한다. 이 부분 저희가 좀 이제 직무기술서 했을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나 내가 눈치가 없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면 좀 다양한 고객이나 부서의 상사들과 어떤 협업 부서와 얘기를 할 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을 준비하면서 전문성, 설명에 어떤 그 힘이 없다는 거.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길 준비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는 아직은. 그래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은 좀 언니 오빠들과 경쟁을 같이 해요. 학력만 똑같고 같은 고등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단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오신 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아이 같고 귀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도 될까라는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다. 거기 면접관들이. 그리고 좋은 점은 일단 표정이 계속 밝아서 같이 옆에서 동료나 부하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 이미지, 참 밝은 이미지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압박 질문이 여러 차례, 재확인 질문, 유도 질문이 여러 차례 왔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예스버 화법으로 잘 대응해 주신 거. 네,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참 한 가지 잊어버린 네네. 건데 아까 제가 3만 빼기 0은 네. 깨달았어요. 뭡니까? 그 3천. 그렇습니다. 예, 회계 직무하는 사람들한테 0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거 넌센스입니다. 센스를 좀 봅니다.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거예요.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했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엄청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깨닫는 게 되게 많았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수민 씨가 또 준비할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저희 셋의 오늘 조언을 조금 잘 좀 귀담아서 듣고 그다음 준비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원하시는 기업에 입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